네, 시간이 돼서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서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 두 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풀어보시면 1부터 10까지 구하는 그 계산식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이 별거 아닌 단순한 그 1부터 10의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가 한때 그냥 재미로만 아시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쓰지 않던 뇌의 한 부분을 되살려야 되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아마 신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나눌 게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분은 1부터 10까지 구하는 게 어려웠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탁 나오면 답이 쫙 흘러나오면 그게 유창성이라 그랬고, 또 그 다른 각도에서 수평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그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1부터 9까지보다는 10을 구하는 데서는 특수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4를 4번 사용하지만은 44라는 특수한 숫자를 찾아내서 푼다던가, 또는 루트 4를 찾아내서 그걸 2로 만들어서 10을 만드는데, 요럴 때 이제 수직적 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나올 때 비상한 생각을 해내야 되듯이 수평적 사고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이렇게 짜낼 대로 짜내면 뭔가 더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수평적 사고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잘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짜낼 수 없는 걸 짜낸 게 아니라 원래 짜낼 수 있는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쪽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막혀서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던 걸 못 써서 저는 이런 말로 여러분께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을 우리 자주 듣는데 그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수평적 사고가 한계에 다다랐는데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지만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불의의 사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방심했을 때 나타나는 게 위기입니다. 미리미리 대비책을 가진 사람한테 위기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맞아, 내가 여태까지 그 분야에 열심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구나, 그러고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 새로운 문제 앞에 과감하게 해결책을 구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위기는 곧 기회다, 자기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거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 화가 오히려 복이 되더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 그건 아주 이런 위기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보다 오히려 우리한테 유익할 수 있는 거죠. 신년사에서 사장님께서 제 얘기까지 이렇게 이제 샘터사에 기고했던 얘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은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다 해서 썼는데 저 자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을 하려고 그랬지만 취직도 잘 안 돼서 인생의 깊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게 위기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죽음도 떠올렸고 그러는 순간에 그래, 죽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공부 안 한, 공부는 한번 하다가 죽어야지 하는 그게 저한테 인생에 얼마나 지금까지 영양분을 제공했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바닥을 치면 더 이상 뭐 밀릴 것도 없고 또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가는 일만 남는 겁니다. 또 바닥을 칠 때는 강하게 부딪힐수록 오히려 반발력도 커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궁죽통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 하는 말인데 자주 듣던 말씀일 겁니다. 사람이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그래도 뭐 가난하면 쓰레기통 뒤져서 먹으면 되죠.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도 지금 제가 그 청계천에서 살아서 그런지 김진홍 목사님하고도 많이 친한 편인데 우리 진짜 그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뭐 배부르니까 여유 있어서 뭐 고기가 맛있니 없니 그러지. 만약에 제가 옛날에 그런 가난한 시절이 또 오면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면 사는 거죠. 뭐 그리고 뭐 먹지 말라고 그런 것도 없고 거지들이 오히려 위장병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거 그만큼 배부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무너질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랜 고생 끝에 찾아오는 기쁨은 그냥 당연히 매일 받는 기쁨보다 10배, 100배 큰 겁니다. 그런 수평적 사고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좋은 답을 모색하는 거야말로 바로 자기 발전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유레카라고 아르키메데스가 가짜 왕관이냐 진짜 왕관이냐를 가릴 때 그 사람 역시 수없이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찾지 못했지만 어느 날 목욕탕에 그렇지만 그 문제를 안고 깊은 고뇌를 겪었죠. 그래서 목욕탕에 꽉 찬 물이 꽉 차 있는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때 유레카, 이 유레카라는 말을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서 그냥 자기도 정신없이 벌거벗은 채 밖으로 너무 좋아서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그 후로 유레카다 그러면 비상한 생각하고 통하게 됐죠. 역사를 보면 유럽이라는 땅덩어리는 원래 조금 했습니다. 아시아 변방에서 작게 한 귀퉁이를 차지하면서 백인들끼리 모여 살았지만 우리가 동양 사람이 앉아서 그야말로 흥청망청이라고 해야 되는지 여유를 너무 부리다가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를 다 지금 아메리카를 다 뺏고 호주를 차지하고 지금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백인들이 동양인들을 거꾸로 코너로 다 모르는 셈이죠. 그런 것도 그 엄연히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우리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거고 우리가 방심하다가 그렇게 된 거란 겁니다. 우리 한반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주 자체를 빼앗기고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런 숨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다. 뭔가 답은 있다 하고 찾아내서 도약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몫이 되는 겁니다. 같은 뜻으로 틈새라는 말도 틈새 시장이다 그런 말도 아주 이 수평적 사고의 한계에서 우리가 요 분야도 아니고 저 분야도 아닌 애매한 그런 틈새에서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뭐 요새 흔한 얘기로 블루오션이라는 것도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고요. 산삼을 캐러 가는 신만이도 다 그런 심정입니다. 뭐 여기 남이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땅에 가야지 그 숨어있는 산삼이 발견되고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생활정보신문 교차로만 해도 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냄으로써 오늘날 그 나름대로 확실한 그 분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나, 또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나,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슷한 얘기로 이런 글을 옛날에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인수 및 경영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어느 사장에게 기자가 찾아가 물었다. 사장님의 기업 인수를 통한 성공 비결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분야의 전문가 다수와 비전문가 한두 분을 찾아가 의견을 묻습니다. 여기서 비전문가에게도 의견을 묻는 이유는 전문가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은 많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업의 객관성, 보편성, 공정성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이 기업 인수를 반대하면 물론 저는 인수 안 합니다. 또 모두가 한결같이 찬성해도 역시 인수 안 합니다. 오직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일 경우에만 인수합니다. 그거 재밌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 10사람 모두 반대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그 사업을 한다 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당연히 인수하지 않습니다. 또 10사람 모두 찬성하는 사업은 언뜻 생각하면 매우 좋은 조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보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자도 많아져 역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성공했다 해도 희생과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경우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이 성공하고 절반이 반대하는 경우라면 그 누구라도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합니다. 즉 50%의 성공 확률이기에 아무나 쉽게 뛰어들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사업의 세계란 이윤이 창출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엄격한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업 윤리를 얘기하지만 이윤 창출이 없는 기업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조건에서 끊임없는 품질 향상으로 구매자의 욕구를 맞추어야 하고 근로 조건, 인사, 세무 등에서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며 이윤까지 창출하는 일은 이론처럼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때 경쟁자가 많아지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죠. 그래서 저는 경쟁자가 별로 없는 이런 경우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 이 경우야말로 운보다는 실력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에 의해 기업이 발전된다는 기쁨과 보람을 더 많이 느낍니다. 승률 50%라는 절묘한 지점을 찾아내어 승부를 거는 이 사장이야말로 누구보다 많은 경영 지식과 지혜를 가진 진짜 경영인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남다른 자부심까지 느끼며 성공을 엮어내고 있을 것이다. 사장이 승률 50%인 이것을 절묘한 기회로 포착하여 성공을 엮어내듯이 우리 또한 이런 사각지대를 또 하나 발견해낸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그냥 남이 잘하는 거 따라서 해봐야 안 돼요.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라던가 모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깊은 생각 없이 일을 해서 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을 늘 많이 해야 되고 다행이라면 이러한 것이 별거 아닌 퀴즈 문제 같은 문제 몇 개라도 뚫리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 건데 그 분야하고 통하지를 않는 거죠. 그 통하는 활로가 바로 이런 뇌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육체 운동을 막 해서 근육이 튼튼해지듯이 뇌에게도 뇌운동이라는 정신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죽었던 그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공부였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같은 공부를 해도 누구는 성과가 나고 누구는 성과가 안 나는 거는 그 뇌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재료를 쓰는 요리사에 따라 맛이 틀려지듯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각자의 방법대로 열심히 공부, 이게 뭐 물론 학력이 높아라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 하나도 자기가 진지하게 자꾸 풀고 고민하고 좋은 답이 어디 있을까, 그런 찾는 사람만이 그런 뇌가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해지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혹시 어떤 사람이 참 문제만 내놓으면 그냥 귀신같이 척척 푼다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이 문제 저 문제 앞에서 헤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 처음에는 다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그 분야에 그 사람이 시간 투자한, 군대 말로 진짜 짬밥수입니다. 그 분야에 그만큼 많이 더 그 일을 하다 보면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뇌 운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언뜻 보면 참 깜찍한 답이네라고 생각된다면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수평적 사고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깜짝 놀라운 생각을 하는 것도 대학생이 보면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하고 같은 거죠. 차원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유연한 또는 수직적 사고로 고상하고 아주 머리깨나 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유창성 정도의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발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아마 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하, 그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의 문제를 많이 다룬 사람이 단연 유리해진다는 얘기죠. 이렇듯이 작은 문제 하나에서도 우리는 숨어있는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가 옆에서 엿볼 수 있는 거고, 이 문제의 경우도 열심히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 답은 뭐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알고 나면 싱겁게 한이 없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거는 다리에 흐르는 강에 직각으로 놔라 그랬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느다란 다리를 놓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려고 선이 이렇게 되지만 다리를 뭐 다리폭을 제한해라, 뭐 비용이나 이런 문제는 뭐 있겠지만 일단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면 직선으로 그을 때 직선으로 제일 가까운 거리를 잡아서 거길 전부 다리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저도 사실 이런 문제 잘 못 풀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만약에 못 풀었다, 또 풀었다 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죠. 이럴 때 우리가 답을 못 풀었다고 머리 나쁘다는 등 자학할 필요 없고, 내가 아직 이 분야의 문제들을 다루질 않아서 아직은 그쪽 쪽에 좀 뇌들이 작용을 안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야 될 문제들은 골치 아프다 그랬고 피했기 때문이지 내가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뇌운동에 좋은 것들은 뭐 이런 각종 퀴즈 문제라든가 숨은 그림 찾기도 관찰력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뭘 하나 이렇게 봐도 뚜라지게 보면서 이거 맹점들 문제점을 착착착착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뭐 그게 그거네 그러고 못 찾아내는 거는 훈련의 정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낱말 퍼즐 뭐 그러고 이제 십자 퍼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헬스 클럽 가서 육체 운동하는 거나 그런 책을 보고 머리를 짜내는 거나 똑같은 건데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다 이거죠. 이런 자기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야 되는 게 부족한 거는 논리 뭐라고 어려운
말만은 아닙니다. 뭐 사실 또 굉장히 까다롭고 피곤한 건데 바른 판단과 인식을 얻기 위해서 판단 무슨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자기가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답이 착착 나와야죠. 논리 뭐 이런 어려운 말 철학이 나오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어떤 일도 해보면 전에 말씀드린 삶 속의 큰 바위처럼 뜻밖의 사판자루로 가볍게 해결되는 것들이 수년, 수십 년을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집도 열심히 갖다 풀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신감만 회복하면 지금까지 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무슨 미리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고민 속에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의 실체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게 40%다. 비유라는 말도 옛날 기씨라는 사람이 중국 고사에서 잘 나오는 얘기인데 기씨가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해서 쓸데없는 해봐야 소용도 없는 고민 그래서 그 기후라는 말이 생긴 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40%고 또 일어난들 대책이 없어요. 그럼 뭐 안 죽고 싶다 그래서 뭐 안 죽을 재간이 있나요? 뭐 막말로 지금 우리 같은 처지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죠. 나면 나는 거고 나서 뭐 죽으면 죽고 할 수 없는 거지.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옥석을 정확하게 가리자는 거죠.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거 지나간 그때 옛날에 내가 뭐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래. 지금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야 이거 내가 또 혹시 암이라도 걸린 거 아닌가. 아니 안 걸리면 죽는 거지 뭐 할 수 있어요. 암 걸려서 산 사람 몇 년 살았어요. 그것도 뭐 그냥 우리처럼 펄떡펄떡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암 안 걸려도 죽어요. 의사도 죽고 부자도 죽었고 권력가도 죽고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싹싹하게 포기하고 데려가슈. 가기 전까지 내가 내 맘대로 살겠어. 그러고 사는 거죠 뭐. 그리고 아주 쓰잘것없는 거에 10%를 바치고 정말 야 이건 진짜 문제거리다는 따지고 보면 한 8%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매일 걱정 속에서 살 게 아니라 열이틀 중에서 하루는 오늘은 걱정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만 지어짜고 나머지 열하루는 껄껄대고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살아보라는 우리가 이런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사실 가만히 보면 맨날 걱정거리 그래서 그 걱정을 떨치면서 집중할 거 있으면 그 8%에는 에너지를 팍팍 쏟아서 양질의 수직적 사고에 해당되는 좋은 답을 많이 찾아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 속에서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답이 나왔나요? 이 ABCD라는 네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은 맨날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한 사람은 참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참말하는 사람은 누구고 범인은 그 중에 범인이 한 사람이 꼭 있는데 범인은 누구냐 그걸 골라봐라. 이게 사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뭐 이놈 같기도 하고 저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접근을 안 해서 어떤 방법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인은 ABCD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ABCD 안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씩 뒤지는 거죠, 뭐. 그래서 A가 일단 참말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참말과 범인이라는 이런 변수를 찾고 ABCD라는 변수를 찾아서 이 사람들의 행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이 A가 먼저 참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은 전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A는 뭐라 그랬냐면 B가 범인이다. 그래서 B가 범인이라는 걸 이 사람 말이 참말이기 때문에 이 말도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근데 C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범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말이 됩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참말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그 다음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D가 무슨 말을 했든 거짓말하는 사람, 참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를 조사를 해서 보니까 B는 범인이 D다. 그럼 아까 한 얘기하고 중복이 똑같은 얘기죠. C도 참말을 하게 되죠. 나는 범인 아닙니다. 그런 건 참말이 되니까 거기서 벌써 B는 박탈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C를 찾아가서 보면 C는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참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C가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범인은 B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B가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참말한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참말을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사람은 전부 거짓말을 한 건데 요번에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라는 말이 참말이 되니까 또 역시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를 보면 D를 보면은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다 이제 이 사람이 참말을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사람 셋은 다 거짓말을 한 거니까 결국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한 그 사람이 거짓말 한 거니까 나는 범인입니다라는 말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우선 이런 어떤 이 가로와 세로로 놓을 수 있는 이 변수 관리를 할 줄 모르는 건데 이게 바로 방법론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섭렵을 하고 이해를 하면 어떤 문제에서도 이놈이 움직이면 저놈이 고정된 건 뭐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문제를 풀면 머리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는 막연한 피곤해 하고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뜻밖에도 몇 개 가지고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런 문제만 보면 뭔 소린지 몰라. 그런 말이 사라지고 아쭈 여기 나를 좀 괴롭히는데 그러고서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있는 이런 조건들, 조건은 뭐고 변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줄 아는 것. 이게 그 사람이 변하는 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조건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할 줄만 알면 그 문제는 이미 풀린 거나 같다는 거죠. 이미 그 시간의 문제만 남은 거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벌써 문제가 뭔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체계화하고 단순화한다는 거는 그 정말 어떤 걸 아는 사람은 말 길게 안 합니다. 이거다 그러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한마디 말로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도의스를 하면은 나오는 말입니다. 문제를 이제 우선 쫙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하나씩 꺼내놓고 단순화하는 겁니다. 이 지금 범인 잡는 거나 그거나 크게 사실 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제가 미리 찔러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사실 이렇게 풀다 보면 다 처음 대하거나 또는 옛날에는 알았었는데 잊어먹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문제 꽤나 좀 푸네. 그 사람도 그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지난해나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만큼 그 사람은 투자를 했고 나는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거리 차이가 생긴 건데 지금부터 투자해서 그 거리 차이를 좁히고 또는 추월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누구도 처음부터 그 사람 그 문제 풀려고 세상 태어난 건 아니죠. 또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좀 세다 해도 내가 다른 분야에서 더 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미천으로 남겨놓고 내 부족한 걸 더 채우면 그 사람보다 세지는 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차분히 앉아서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다 그 길을 겪었습니다. 척 보고 척 안 내는 거는 벌써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수없이 다루어서 그 소위 느낌이라는 거, 필이라는 게 딱 꽂혀서 그냥 아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그만큼 시간 투자 많은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풀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뭐 좀 잘 안 되네. 그러고서 이렇게 덮어놓고 또 조금 이따 다시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인생의 문제도 답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아닌데 이 정도 갖고는 임시 방편의 그 답이지. 그러고서 항상 이런 생각하는 습관을 두는 동안에 머리는 슬슬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막혔던 길이 슬슬 뚫리고 그 황폐화됐던 땅에 슬슬 물줄기가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갑자기 무슨 옥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이 들어가서 조그만 풀이 나고 어딘가 그 씨앗이 떨어져서 슬슬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고 뭐 1, 2년 지나면 어느덧 파란 들판으로 변하고 들판에서 그 다음에는 아주 그 밀림까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한 문제를 붙잡고 진지하게 그 앞에 서서 고민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끈기라는 거, 인생에서 어떤 승리자에게 끈기가 없어서 된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쉽게 물러가고 포기하고 아니다. 답은 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있는 건 아직도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하고 끈기를 붙이고 소위 요새 젊은 친구 좋아하는 필이 왔다는 거는 벌써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척 보면 그냥 아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벌써 뇌가 활발하게 막 작용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이 막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머리가 좋군, 문제 잘 푸니까 그 사람 문제 처음부터 잘 푼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부고 이게 학습이고 이게 훈련인 겁니다. 훈련하는 동안 뭐가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머리를 달구고 그 녹슬은 그 뇌를 다시 재생하려면 열심히 우리가 그 소위 헤딩을 해줘야죠, 문제 앞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문제를 놓고 푸니까 그래도 그냥 얘기보단 재밌죠.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제가 여러분이 답을 보고 아하 그건 이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뇌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쳐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고뇌를 했고 그러면서 결국 해결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고뇌하는 흔적이 이제 답을 보면서 확 뚫리고 거기에 물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내를 하십시오. 다 지난 시간에 아침에 제가 이 문제 다 푼 사람 나오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야 뭐 사실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답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가르치는 입장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모르고 헤매면 나 깔보잖아요. 근데 놀라운 답을 하나 새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저가 답을 뭐 혼자 알았던, 책을 보고 알았던 이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도 또 그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저한테 또 줘야죠. 저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원래 더 많이 배워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뭐 이거 혹시 그 고민하면서 뭐 하여튼 뭐 해결한 얘기 없습니까? 비례식으로 풀면 안 될까요? 어떻게 풀었죠? 비례식으로. 네, 네. 그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비례식으로 외항하고 내항하고 원래 곱해야 되는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8 빼기 5에서 3 나오고 9 빼기 6에서 3 나오고. 그것도 또 새로운 기죠.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뒤틀고 그게 아까 수평적 사고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수직적으로 튀어나가는 그 머리가 마음껏 그냥 X축, X축으로 가다 안 되고 Y축으로 가고 그럼 벌써 2차원 평면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공간, 소위 Z축까지 만들어서 그게 마음대로 척척척척 흐르는 사람은 머리가 유연한 거죠. 그것도 아까 들은 거하고는 다른 답이었지만 그것도 오죽 답답하면 그게 말이 되잖아요. 8 빼기 5 8 빼기 5는 9 빼기 6이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있는 숫자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틀린 거 아니에요. 외항과 내항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 문제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생각을 해놓은 분이 나는 참 놀라워요. 지난번에도 그 44를 찾아내시고 이인영 씨 아주 완전히 나한테 진짜 나 많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난번에 그러면 먼저 제가 그 여기에는 기록을 제가 못했죠. 그 배운 그 2시간 전에 배웠던 것은 요걸 다 쉬었습니다. 요걸 다 쉬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7 빼기 6, 그 6이 이게 지금 7이니까 6이죠. 그건 1이죠. 7 빼기 6 하니까 1이 하여튼 이 개수로. 그랬더니 요거는 7 빼기 8 빼기 아니 7 빼기 6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빼기 5 그러니까 1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게 지금 유연성이고 수직적 사고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구태여 이 책에서 나온 답을 보면 아까 그 수치가 디지털 숫자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요렇게 아까 팔 모양으로 생긴 거 1에서부터 1, 2, 3 다 만들어내잖아요. 9까지 0도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디지털에서 여기서 이걸 뺐다는 거는 요거 뺐다는 거죠. 오른쪽 거. 그래서 여기서도 9에서 이걸 빼니까 5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결론은 하여튼 거기 문제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통하지 않지만 그 법칙에서는 거기서 그거 오른쪽으로 다 빼기 뭐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유연성인 겁니다. 지금 답이 3가지가 있는 데서 뭐가 더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저는 3개 다 만점으로 봐요. 남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한계를 짜내는 데는 그만큼 그 놀라운 저는 답을 하나 가지고 왔다가 2개를 더 배우는 이런 걸 제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맞다, 나는 왜 그 생각 못했지? 그리고 내 머리가 아직도 이렇게 딱딱하구나. 응? 내가 이걸 더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워야지 아무거라도 그냥 능수능란하게 그 로봇 변신하듯이 샥샥 변하는데 그만큼 가르치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여러분도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수치를,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쓱 나갈 때 그냥 단순한 구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디지털 숫자로 제가 보여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팔을 해놓으면 그 팔하고 이 팔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그때 갖고 있던 답은 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그냥 일반적으로 손으로 쓰는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꼭 보여줘야지 나중에 합리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세 가지 답이 나왔는데 이게 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말고도 지금도 답이 훨씬 더 있어요. 아직 우리가 그 수직적 사고의 한계점을 못 찾아간 거니까 거기까지 가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많은 이 방법도 안 통하고 저 방법도 안 통하는 시행착오, 그게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노력하면 결실이 꼭 있다고 생각되지만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는, 그러다가 이거 안 통하네, 그게 지금 노력이에요. 시행착오라는 거는 누구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우리들은 자꾸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다 아하 하고 이 수평적 사고에서 한계 밖으로 뭔가 툭 하고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바보였지만 뒤늦게 똑똑한 사람으로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일에 막 몰두하면 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저도 그럭저럭 나이가 환갑인 나이가 왔습니다. 제가 저에게도 여러분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고 또 그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고, 비록 그렇게 열심히 못 살았지만 어쨌든 또 여러분 젊은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젊음은 조금 이따 보십시오. 그 시절이 얼마나 좋은 황금기였는가. 제가 제 딴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 맡기지 말고 정말 남한테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내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소개하는 3명의 바보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어느 겨울날 첫 번째 바보가 난로가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는데 난로가 달아올라 무척 더웠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있던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드디어 하인을 불러 난로불을 꺼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예,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주인님께서는 어째서 의자를 조금 뒤로 물리지 않으셨죠? 이런 바보에서 지가 물러가면 되는 거 난로불을 꼭 꺼야지 이 더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보는 외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적은 XXX 외출 중이란 편말을 문 앞에 걸어놓았다. 한참 후 그는 다시 집에 돌아와 그 편말을 보더니 내가 지금 외출 중이라고? 그럼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없지 하며 돌아섰다고 한다. 진짜 한심.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바보는 이랬다.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온 이 바보가 아내에게 나는 기차에서 창가를 등진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여행하는 동안 맨날 기분이 나빠서 거꾸로 가니까 눈이 피곤했나 보죠.
아니 그렇다면 창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이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차 안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그 지가 거기 앉는다는데 그 생각도 안 들어요. 다 바보지.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천재입니다. 첫 번째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두 번째가 지금 전기공학에서 우리 뭐 3암페어다 뭐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앙페어를 했는데 암페어고 세 번째가 에디슨. 어떤 일을 하는데 바보가 안 될 재간이 없어요. 일에 막 빠져 있는데 옆에 게 배요. 그래서 그 바보가 돼야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이런 바보짓을 하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하다. 그 무언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떤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집중 상태의 부산물이 바보짓이 되는 것이다. 사실 집중은 성공의 핵심이자 필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어떤 일에 집중하면 그 성공률은 크게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감도 얻게 되는 것이다. 도중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생겨나고 한평생 공부만 하신 어떤 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즐겨 하시곤 한다. 인생은 집중력으로 결판이 난다.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집중력을 발휘해 성공도 하고 바보짓도 좀 해보자. 뒷면이 바보라면 앞면은 천재일 거라는 착각도 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좀 바보 같고 미련한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떤 문제를 하나 만나면 폭 빠지셔서 생각도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처음엔 좀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점점 놀라운 속도로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음에 이거는 요번에 교재에 있는 거 숙제를 내겠습니다. 교재 134쪽 그걸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점이 이렇게 3개씩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직선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그리면 9개의 점을 관통을 할 수 있는데 선이 5개인데 4개를 줄여서 해라.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알려진 사각형 어떤 이런 잘려진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사등분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봐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16쪽이 아닌데 뭐가 하나가 빠졌네요. (161쪽) 여기 저 일자가 빠졌네요. 161쪽에 맨 위쪽에 설명이 있고 나무 10그루가 있다. 4줄로 5줄로 4그루씩 심어봐라. 근데 저렇게 되면 4, 5, 20 해가지고 20그루가 필요한데 10그루만 주인이 줬다. 10그루 가지고 5줄에 4그루씩 심어봐라. 근데 요거는 다 교재에 있는 거라서 사실 뒤에 답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거 보지 말고 정말 혼자서 끙끙대고 그래야지 뇌가 운동을 해요. 그거 다 보면요, 그때 이미 뇌는 서늘하게 식어서 끝이에요. 상황 끝. 다 보고 나온 것처럼 문제 신고한 게 어디 있어요?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더니 다 알고 나오면 아이 이게 문제냐?
그거 얼마나 우리가 속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뇌는 잘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작동을 못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죽였던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너무 단순한 문제 가지고는 아무래도 컨닝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응용을 해서 이 점이 3개가 4개가 됐다고 치고 한 줄을 더 늘린 겁니다. 뭐 왕강률에 봤자 제가 다 점이죠, 뭐. 그 대신 아까는 4줄인데 아까는 4줄로 다 관통을 하는데 이거는 5줄에 이걸 다 관통하라. 그리고 한번 응용을 문제를 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다른 건 그냥 다 되네. 그러네, 그건 문제도 아니었네. 또 그러고 보니까 걱정거리네. 근데 저런 게 아니고 이 문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진짜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길을 찾아가면 그렇게 하게 해서 혼자서 자꾸 이렇게 쩔쩔매고, 쩔쩔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쩔쩔매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못 쓰던 에너지가 드디어 거기서 자극을 받고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